그 사람은 저를 몰래 훔쳐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일부러 저를 건드리기도 했어요. 고백의 비밀을 풀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필터 없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충성, 배신,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 속에 갇힌 젊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손님이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지연, 서울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이에요. 엄마 박수진 씨와 새아빠 이민호 씨와 함께 살아요. 제가 여기 온 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예요. 새아빠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에요. 지연씨,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 무거운 짐이 생기기 전 가족은 어땠나요? 오랫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친아빠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조각난 장면들 뿐이에요. 깊은 웃음소리, 저를 어깨에 태우던 모습, 그리고 그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종이 비행기가 바람에 날아가던 순간. 그 후로 엄마는 무너졌어요. 강남 로펌에서 끝없는 시간을 일하며 늘 지쳐 있었죠.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애쓰셨어요. 가끔 제가 자는 줄 알고 몰래 우는 모습을 봤어요. 새벽에 부엌 불빛 아래 엄마가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 쉬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다 3년 전 엄마가 민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매력적이었죠. 테크 스타트업 CEO, 자신감 넘치고 늘 날카로운 정장을 입었어요. 엄마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한동안은 진짜 가족 같았어요. 엄마가 더 자주 웃었고 우리는 여의도에 있는 그의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드디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한강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어요. 민호 씨가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 같네요. 언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나요? 처음엔 미묘했어요. 작년 제가 숙칠 살 때 민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빠 같은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달랐어요. 너무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를 오래 쳐다보거나 지연이 많이 컸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냥 웃어 넘겼죠. 제가 예민한가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회사 행사에서 돌아왔는데 위스키와 샌다루드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앉았어요. 무릎이 스쳤고 지연아, 너 이제 어린애 아니지? 비밀 지킬 줄 알지? 라고 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창밖 도시 불빛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 시계 초침, 에어컨의 낮은 윙윙거림과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의 손이 소파에 닿을 때 나는 작은 마찰음까지 귀를 찔렀어요. 정말 불안했을 순간이 없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러 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뿌리 내렸어요. 몇 달 동안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가 없을 때 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학교까지 태워준다며 차에 태웠고 엄마가 일 나간 사이에 집에 있었죠. 한 번은 차 안에서 그의 손이 제 허벅지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가죽 시트는 차갑고 에어컨 소리가 귀엽게 윙윙거렸지만 그 샌다루드 향수에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넌 특별해. 내가 원하면 대학 입시도 나중에 회사 일자리도 쉽게 해줄 수 있어. 그건 거래 같았어요. 제 침묵을 사려는 거였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강남의 네온사인드가 어지러웠어요. 차창이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졌어요. 그건 끔찍한 권력의 불균형이네요. 갇힌 기분이었겠어요. 완전히요. 민호 씨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의 회사 테크비전은 서울에서 유명해요. 교수, CEO, 심지어 정치인까지 아는 사람들요. 엄마는 그를 자랑스러워해요. 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는 걸 피하려고요. 근데 그는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지연아. 우리 얘기해야지. 얘기라니. 그게 그냥 얘기일 리 없잖아요. 그의 문자는 제 폰 화면에서 독처럼 느껴졌어요. 매번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졌네요. 그에게 맞서거나 누군가에게 말해보려 했나요?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저를 안 믿을까봐 무서웠어요. 민호 씨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새아빠 연기를 너무 잘해요. 작년 추석에 부산에 있는 그의 가족집에 갔었어요.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그의 부모님, 사촌들까지. 그가 소주를 따르며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다들 잠든 후 부엌에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김치와 참기름 냄새가 진했고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와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어요. 지연아, 넌 우리 가족에서 제일 좋아. 저는 그를 밀치고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밤새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을 못 잤어요.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담요를 끌어안고 떨면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복도 불빛이 제 방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엄마와 저는 예전엔 정말 가까웠어요. 같이 드라마 보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배꼽 잡고 웃곤 했죠. 홍대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국물을 홀짝이며 엄마가 드라마 속 로맨스를 흉내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웃을 때마다 거짓말하는 기분이에요. 엄마는 제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엄마가 저를 꿰뚫어 볼까봐 아니면 내가 말하면 저를 탓할까봐 무서워요. 민호 씨는 영리해요. 저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 핸드폰 케이스, 옷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라고 했어요.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통제였죠. 그 목걸이를 할 때마다 그가 저를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목걸이가 제 목에 걸릴 때마다 그 차가운 금속이 제 피부를 찔렀어요. 한 번은 엄마가 그 목걸이를 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미소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 선물들은 당신을 그의 침묵에 묶으려는 방법 같네요. 그 죄책감과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냈나요? 사실 이겨내지 못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머리를 조용히 만들 만큼.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몰래 사서 가방에 숨겼어요. 밤에 엄마와 민호 씨가 잠들면 창가에 앉아서 한강을 보면서 조금씩 마셨어요. 도시 불빛이 흐려지면서 잠깐 잊을 수 있었죠. 소주 한 모금이 목을 태울 때마다 잠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두려움이 더 선명해졌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더 강해지면 그냥 참으면 멈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방에서 비틀거리다 책상을 넘어뜨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쳐다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했군요. 민호 씨와의 상황이 더 심해졌나요? 지난 여름 더 나빠졌어요. 엄마가 제주에서 열린 법률 컨퍼런스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민호 씨가 양평에 있는 회사 리트릿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강변에 있는 유리와 목재로 된 멋진 빌라,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행사하라며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했어요. 첫날 밤 직원들과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가 모두 앞에서 저를 계속 칭찬했어요. 가족의 자랑이라면서요. 소름이 끼쳤어요. 나중에 다들 떠나고 발코니에서 단둘이 남았어요. 강물 소리가 아래에서 들리고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그가 레드 와인을 따라줬어요. 쓴맛이 나는 잔에 얼룩을 남기는 와인이었죠. 제 팔을 만졌어요. 손가락이 차갑더라고요. 지연아,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물러났지만 그는 그냥 웃었어요. 게임 같았죠.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와인잔을 쥔 손이 떨려서 테이블에 액체가 튀었어요. 그 얼룩이 마치 제 마음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고립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텼나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의자를 문 앞에 밀어놓고요. 엄마가 제주에서 전화해서 바다 얘기하며 행복해하는 걸 떠올렸어요. 제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방에 틀어박혔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마저 신경을 거슬렀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스치며 손으로 제 등을 스쳤어요. 지연아, 너무 긴장했어. 좀 편하게 굴어. 저는 제 몸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을 미워하게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한 번은 샤워 후 거울에 김이 서려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 엄청난 부담을 혼자 짊어졌군요. 그에게 맞서려는 용기를 낸 적이 있나요? 한 번 석 달 전쯤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책과 에어컨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죠. 역사 프로젝트를 위해 책을 읽다가 용기에 대한 인용구를 봤어요. 두려워도 일어서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외출했을 때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멈추지 않으면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요. 그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누가 너 말 믿겠어? 내가 이 가족을 지탱하는 거야. 작아지는 기분이었지만 버텼어요. 한동안 그는 물러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날 밤 그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잠을 못 잤어요. 문이 열릴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이 일이 당신의 자아 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노트에 이야기, 시를 썼어요. 도시, 강, 아프지 않은 사랑에 대한 시를요. 한강의 물결이 불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시를 쓰곤 했죠. 지금은 더 이상 못 써요. 펜을 들 때마다 그의 얼굴, 목소리가 떠올라요. 제가 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림자 같아요. 연세대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험도 통과 못할까봐 무서워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더 강했어야 했나. 계속 생각해요. 친구들은 제가 왜 조용해졌는지, 왜 안 웃는지 물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 방 책상에 쌓인 노트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한 번은 옛날에 쓴 시를 읽으려 했지만 첫 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덮어버렸어요. 당신이 짊어질 게 아니에요, 주연 씨.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찾으려 했나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일 친한 친구, 은서한테 털어놓으려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한강변에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요. 바람이 불고
강물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은서는 웃으면서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만약 은서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혹은 믿지 않으면? 그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찾아봤어요. 익명 게시판에서 누군가 비슷한 이야기를 올린 걸 봤는데 댓글들이 너 잘못 아니야 라고 위로하는 걸 보니 잠깐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 덮쳤어요. 혼자서 그런 감정을 헤쳐나가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민호 씨의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엄마가 없는 날이면 꼭 저를 그의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는 그의 성의역 같은 곳이었어요.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가죽 의자에서 나는 냄새가 방을 가득 메웠죠.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러서 회사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료는 핑계였어요. 그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와인 2잔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아,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가 이건 좋은 기회야. 내가 네 미래를 도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미래라니요. 그건 위협이었어요. 책상 위에 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결국 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닿자마자 쓴맛에 숨이 막혔어요.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있는 게 더 두려워졌어요. 민호 씨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와 그의 향수가 뒤섞여 메스꺼웠어요. 지연아,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갈까? 라고 했어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저는 손을 뿌리쳤지만 엄마가 돌아보는 순간 그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웅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순간들이 당신을 얼마나 고립시켰을지, 이 상황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 들리고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낯설어요. 예전엔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낭독하며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동아리에도 안 나가요. 제 꿈이 흐릿해졌어요. 연세대 문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시험 공부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요.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한강을 보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한 번은 너무 많이 마셔서 방에서 넘어졌고 책장이 흔들리며 책이 쏟아졌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힘든 깨달음이었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찾으려 했나요?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민호 씨를 아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까봐. 그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익명으로 온라인 상담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 답해줄 거라 기대했죠. 몇몇이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답해줬지만 그건 잠깐의 위로일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공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민호 씨가 집에 있을 때면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의 목소리가 엄마와 대화하는 소리. 모든 게 위협처럼 들렸어요. 그런 환경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민호 씨와의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지난 가을 그의 회사에서 주최한 갈라 파티에 갔어요.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볼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했어요. 저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민호 씨가 저를 보며 오늘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모두가 듣는 앞에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어요. 파티가 끝난 후 그가 저를 호텔 복도로 불러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창문에서 도시 불빛이 보였고 카펫이 발소리를 묻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연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알지? 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떨리는 제 모습을 봤어요. 물소리가 귀를 채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어요. 그 후로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저는 점점 더 집을 피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엔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저를 찾아냈어요. 문자로, 전화로.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요. 한 번은 학교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차가 멈췄어요. 태워줄게 라며 문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뛰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샤워 중이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왜 그렇게 도망치냐? 내가 무슨 괴물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거실의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런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버텼나요? 솔직히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문 밖에서 나는 소리, 그의 발소리, 엄마와의 대화가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보고 지연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공부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예전엔 엄마와 한강변을 걸으며 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가 어색해요. 엄마가 민호 씨를 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 했나요? 희망...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그 용기라는 인용구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민호 씨에게 맞섰어요. 엄마가 외출한 밤, 거실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는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지연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엄마가 너 말 안 믿을걸.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떨면서도 조금은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집안에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의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멈췄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이 일이 당신의 자아, 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노트에 이야기, 시를 썼어요. 도시, 강, 아프지 않은 사랑에 대한 시를요. 한강의 물결이 불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시를 쓰곤 했죠. 지금은 더 이상 못 써요. 펜을 들 때마다 그의 얼굴, 목소리가 떠올라요. 제가 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림자 같아요. 연세대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험도 통과 못할까봐 무서워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더 강했어야 했나? 계속 생각해요. 친구들은 제가 왜 조용해졌는지, 왜 안 웃는지 물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 방 책상에 쌓인 노트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한 번은 옛날에 쓴 시를 읽으려 했지만 첫 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덮어버렸어요. 그 부끄러움은 당신이 짊어질 게 아니에요, 지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저를 안 믿으면 어쩌죠? 그를 선택하면요. 엄마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때마다 다음 순간, 다음 손길, 다음 위협을 기다려요. 가출도 생각해봤지만 어디로 가죠? 그의 회사를 고발해서 폭로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 인생을 망치면 어쩌죠? 갇혔죠, 그렇죠. 엄마를 지키느냐 저를 지키느냐 사이에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요. 창밖 한강의 불빛이 저를 비추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아요. 정말 불가능한 선택이네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무섭고 홀가분하고 화가 나요. 양평에서 보낸 그 밤, 강물 소리.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았던 느낌이 계속 떠올라요. 소리치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그 다음이 무서워요. 이 비밀을 계속 지킬지 깰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저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다시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손에 쥔 펜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준 게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뭔가요? 모든 걸 잃지 않고 솔직해지고 싶어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저도 안전하고 싶어요. 다시 쓰고 싶어요. 제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두려움에 너무 지쳤어요. 제 방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지연 씨, 당신의 목소리는 강력해요. 이 무거운 이야기를 우리와 나눠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들어줘서 고마워요.